안녕하세요. 김상섭입니다. 오늘은 어머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 공부에 좀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또 막 빈둥거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좀 꼴도 보기 싫죠. 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머님들이 어떻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너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이제 화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하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님은 속에 불이 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야단을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좀 삐딱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못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아이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다고 화가 난 엄마가 그 상관관계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괜히 기분만 나빠요. 그리고 공포심만 생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더 삐딱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들은, 그러면 내가 계속 화를 참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엄마가 아이한테 그런 야단도 못 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꼰대가 되면 아이는 친구를 찾는다. 들어보셨나요? 엄마가 꼰대가 되면 아이는 친구를 찾는다. 꼰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라떼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도 아이들에게 라떼 공부할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를 대할 때 생각의 중심에는 나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 때는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뭐 나 때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준, 나의 때와 맞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아주 험한 산입니다. 등산을 갔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30년 전에 이 산에 와봤는데 그때는 말이야, 저쪽에 길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돼. 하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길로 갑니다. 아이는 엄마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오죠. 그런데 막상 갔더니 30년 전에 있던 그 길은 이미 없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엄마가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이 길 말고 또 저쪽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어.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엄마를 못 믿죠. 차라리 그런 엄마보다는 함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교육 환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어머님이 배우셨던 그 3차 산업사회의 공부와 지금 4차 산업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과학을 배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과목과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경우에 이렇죠.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은 그냥 명랑해전, 뭐 한산도 해전, 이런 것들 그냥 외우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순서대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순신 장군에게 필요한 앱을 만들어서 소개해봐라, 이런 수행평가가 나와요. 즉, 과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놔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 때는 이랬어, 이거를 주장하시면은 아이와는 전혀 맞질 않아요. 아이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게다가 가장 안 좋은 거는요, 공부하지 않는 엄마예요. 뭐 공부라는 게 무슨 지식을 얻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는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있어요. 뭐 유튜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이도 엄마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 물론 옆에서 같이 매일 공부하는 엄마도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예전에 그런 어머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인데 집에 돌아오면 매일 아이 옆에서 2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한 엄마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엄마, 피곤한 거 뻔히 압니다. 예,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거는요, 눈치가 애들도 빤하게 금방 알아차려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물론 엄마의 그 노력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죠. 예, 그런 애들에게는 함께 공부해줘도 되겠지만, 엄마의 노력과 애씀이 부담스러운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에게는 절대 어머님이 그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아이는 엄마가 자꾸 신경 쓰여서 공부를 더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게 메타인지 중에 하나죠.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싫어요. 자, 이거를 잘 살펴서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엄마가 해야 될 책임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속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아이에게는 공부하라는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괜히 기분만 나쁘고 엄마하고 사이만 멀어지게 돼요. 그럴 때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집안일을 시키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전부 다 서구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와 구분이에요. 즉, 큰 문제를 계속 나눕니다. 나눈 거를 또 나눠요. 자, 보실까요? 모든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수학을 예로 들면은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도형과 대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도형은 원, 사각형 이런 걸로 나뉘게 되고요. 대수는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함수도 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계속 나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에게 공부해 라고 야단만 치지 마시고요, 그때는 아이에게 분리수거를 시키시든지 자기 방 청소를 시키시든지 하세요. 그러면 분리수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구분을 하게 되죠. 플라스틱, 종이 이런 것들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방 청소를 하게 되면서 일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책상 위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 방을 쓸고, 그 다음에 닦고, 이렇게 해야 방 청소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런 집안에서의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공부의 원칙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학년인 아이들은 어쨌든 지식적인 면을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